미주노래 팔란티어 37번째 영상은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캐시우드가 650만 주를 산 것 때문에 팔란티어의 앞으로의 낙관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자, 캐시우드와 팔란티어와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팔란티어의 앞으로의 한 가지의 모습,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우드는 팔란티어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가에 대한 부분 함께 모아서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의 37번째 영상도 변함없이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팔란티어의 37번째 영상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반드시 붙잡아야 될 기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 지나고 나서 그것이 기회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각설하고, 자, 팔란티어 37번째 영상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캐시우드가 이번에만 팔란티어를 대량으로 산 거는 아니었어요. 자, 먼저 우리 차트 보시면서 함께 살펴볼까요? 캐시우드가 작년 11월 14일에 팔란티어를 사게 됩니다. 이제 개인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투자 회사니까. 근데 저때는 언제였냐면 팔란티어가 상장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때였고요. 살짝 오름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뭐 쉽게 말해서 별 볼 일 없던 시절이었는데, 저때 11월 14일 날 캐시우드가 팔란티어를 매집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시다시피 지금 A라고 써 있는 요 동그라미 원이거든요. 이렇게 급등하게 됩니다. 엄청난 급등이었죠. 무려 300% 이상 급등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캐시우드가 두 번째 이제 공격적으로 팔란티어를 사게 되는데, 일단 양은 비교가 안 됩니다. 650만 주.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의 엄청난 거래량에 깜짝 놀라셨어요. 예, 락업 해제가 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0%의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한 가지 여러분 또 생각하셔야 될 게, 특별히 한국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시차 계산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 너무나 검증되지 않은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미국 주식의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저희가 그거 걸러내는 일이 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같이 있는 단톡방에도 자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전 검열받고 올리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이 보면 참 아니면 말고식의 자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 락업 해지에 대한 뭐 정말 많은 소문들이었잖아요. 지나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쵸, 저희 미주놀에서 안내해드렸던 것이 정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적 발표 후 3일 후에 락업 해제가 열린다. 실적 발표가 화요일이었으니까 수목금, 그쵸? 자, 근데 이번에 보면 2차 매집이 650만 주가 됐는데, 일단은 매집되기 전에 팔란티어의 모습은 차트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빨간색 이동 평균선조차도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역대 팔란티어의 하락이 이렇게까지 본격적인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캐시우드는 두 번에 걸쳐서 본격적인 매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저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성공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틀 동안 캐시우드가 25불 정도에 샀다고 생각하고 29불까지 올라갔으니까 4 곱하기 650만 주. 어마무시한 돈을 벌었더라고요. 아니, 그때 이제 매도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몇 프로 먹었다는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에서. 뭐니 해도 시드. 그쵸? 10억, 100억, 1000억 갖고 주식하시는 분은 1%만 먹어도 그 돈이 어마무시하다는 것. 결국 주식도 맞습니다. 머니 파워입니다. 머니 게임. 자,
지금 A와 B의 모습을 보시면은 한 가지 이제 우리 또 공부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A 때의 모습, 작년 11월, 12월 때의 저 모습하고 최근 팔란티어의 모습, B라고 써 있는, 물론 하락은 좀 더 깊어지긴 했지만 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거래량입니다. 팔란티어는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팔란티어의 거래량은 100점짜리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이 박스 안에 든 걸 보면은 팔란티어는 급등할 때 항상 거래량이 뒷받침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굉장히 모범적이죠. 이번에 캐시우드의 650만 주 매집이 보면 그 역대 최고의 거래량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 가짜 차트를 만들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따라서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은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렇게 상승할 때 거래량이 굉장히 파란색으로 강했고, 그 다음에 횡보할 때라든지 하락할 때는 지금 빨간색 밑에 거래량이 별로 없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다수의 팔란티어 주주들은요, 장기적인 목적으로 팔란티어의 주식을 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락을 하든 뭐 휘청이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종목이 사실 되게 무섭죠. 가장 최근에 전고점을 찍었던 게 45불이거든요. 데모데이를 앞둔 급등이었던 것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적힌 저때의 상승은 바로 IBM 효과였다는 걸 아시고요. 그쵸?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팔란티어 밑에 보시면 팔란티어의 RSI 보조 지표 또한 100점짜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RSI 보조 지표 또한. 이번에 팔란티어를 캐시우드가 대거 매수했을, 뭐 캐시우드만 산 게 아니라 저희도 사고 여러분도 다 샀지만, 그때 보면 RSI가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그쵸? 넘버 C라고 제가 적었죠. 어떤 종목들을 보면 거래량이라든지 보조지표, 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RSI 같은 보조지표와 상관없이 무슨 뭐 조랑말처럼 친 애들 마음대로 막 망아지처럼 움직이는 애들이 있는데 좋은 종목 아니죠. 근데 지금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정말 거래량에, 그 다음에 이 보조지표, 특별히 RSI 보조지표에 정말 충실하게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가장 최근이 역대 팔란티어의 IPO 상장 이후에 가장 최저점이었다라는 것, 즉 확실히 들어가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저께 장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팔란티어는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장이 좋았다면 더 날아갔겠죠. 29불에 종가가 맞춰졌는데요. 최고점 29불 75센트까지, 아니죠, 29불 96까지 거의 뭐 30불 찍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렇다면 왜 많은 이들은, 또 미국 현지에서는 팔란티어에 대한 자료들이 정말 쏟아지고 있거든요. 팔란티어를 걱정하는, 특별히 최근 며칠 동안 팔란티어가 계속 며칠 동안 하락했던 이유가 정말 무엇인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팔란티어의 전망치를 굉장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것 함께 기사를 보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원문은 저희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4분기 실적이 나쁘진 않았지만 과연 2021년 올해에도 이 실적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느냐가 사실 팔란티어를 걱정하는 이들의 가장 많은 공통점이었습니다. 과연 올해에도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이 수익을 이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자, 팔란티어에 대한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은요, 9불 50센트에 이제 첫 거래가 시작이 됐잖아요. 작년 9월 30일 날. 자, 올해 52주 최고가 45불까지 계산을 해봤더니 400%나 상승했습니다. 일종의 착시 현상을 우리에게 던져준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진짜 9월부터 10월 따지면 10, 11, 12, 1, 2, 5개월도 안 됐는데 400%가 상승한, 그것도 정말 피터트리 만들고.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 팔란티어가 작년에 세워진 회사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모르시더라고요. 팔란티어는 이미 2003년도에 세워졌던 회사예요. 2003년도에 세워졌던 회사고 작년에 상장을 한 것뿐이에요. 작년에 상장. 그러니까는 급하게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400%나 급등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팔란티어에 대한 기대치가 제가 지난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 과대한 기대치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또 전문가들은 팔란티어가 최근에 400%를 급성장했지만 앞으로 이렇게까지 성장하기 쉽지 않느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구불되었기 때문에 95, 45 거의 45불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 45불대여서 400%? 뭐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겠지만 올 안에 그거를 달성하기는 쉽지가 않죠. 또 그렇게 가는 것도 원치도 않습니다. 특별히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특정 주식의 위험이라든지 팔란티어의 재무 성과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사실 걱정할 부분이 없다는 것이 미국 현지에서 팔란티어를 바라보는 부분이고요.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또 유독 까다롭고 냉정하게 좀 이렇게 강팍하게 점수를 준 리포트를 보면 뭐 팔란티어의 2021년 수익 예상률이 31%였다지 않느냐. 31% 정도 증가할 거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팔란티어는 1% 적은 30% 이상일 거라고 얘기한다. 1%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참 트집을 잡으려면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4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뭐 매출이 많이 예상보다 증가했지만 또 손실액도 있었죠. 약 손실액이 1억 5,930만 달러의 전년 동기 감소를 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손실액 안에는요 주식 기반 보상액이라든지 고용직 급여세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최경주 선수가 재밌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제 골프 치다가 철퍼덕 하는 거 뒷땅 치는 거를 허짓거리라는 얘기를 쓰는데 팔란티어가 허짓거리 하다가 손실액 입는 거 아니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허짓거리 하다가 그 분기 손실액 입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팔란티어는 그러지 않았다는데 저는 그 손실액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뭐 영업 활동 비용도 작년 2019년은 1억 6,612만 달러인데 작년에는 2억 9,660만 달러를 훨씬 많이 사용했다. 아니 코로나 때에 그리고 더 공격적인 본인의 영업 활동 팔란티어 영업 활동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비용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항상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많은 정보를 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유튜브 채널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본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채널과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거든요. 기회를 또 차버리는 거고 자, 팔란티어의 적자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는 게 중요하지 적자가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야박한 이들이 하나는 또 인정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하기 위한 바로 IBM과의 파트너십 같이 중요한 비즈니스 개발의 발표는 정말 고무적이었다 라는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인 언론이 팔란티어의 목표가를 지금 35불, 34불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무조건 곱하기 2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1차적으로 팔란티어는 저 갭 보이시죠? 그쵸? 연두색으로 이렇게 한 저 갭 하락했던 저 갭은 반드시 메꿀 겁니다. 갭을 메꿀 확률 99.9%. 즉 32불까지는 무난하게 저는 가리라고 확신을 하고요. 하지만 저것이 1차 저항이 되겠죠. 저 갭을 뚫고 올라섰을 때 2차 저항선은 바로 저 노란 선과 파란 선이 만나는 저 골든 크로스를 극복해내느냐의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팔란티어의 역사를 보면 데드 크로스 발생 이후에 낙폭이 별로 크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이 제일 컸어요. 다만 낙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속하게 회복해서 올라서고 있는데 바로 저 이동평균선을 뚫고 마지막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가 바로 2차 저항에 뚫느냐의 부분인데요. 사실
뭐 내일 일을 모르는 것처럼 주식이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죠. 다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대응을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팔란티어의 주주들이 보여주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십니까? 팔란티어 락업 해지에 대한 악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팔란티어 락업 해지에 대한 악재는 이미 작년부터는 흘러나왔던 거고 충분히 노출된 악재는 그건 악재가 아니라는 것. 호재도 마찬가지죠. 나온다 해서 뒤늦게 나왔던 600불 경기부양책은 주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처럼 제가 락업 해제 풀려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믿고 보는 팔란티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7번째 저희 팔란티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팔란티어의 미국 현지 자료들이 정말 많은데 일단 좀 검증해서 가려가지고 알려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팔란티어를 비롯한 어떤 종목도 너무 많은 자료보다는 핵심 있고 영양가 있는 포커스 있는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팔란티어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좀 얘기해 달라.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자 하고 있는 종목도 지금 10몇 가지가 넘어요. 저희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선한 부자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 나눔 있는 선한 부자로 자라가길 원하는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화이팅!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티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티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